박혜란의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슨 오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건강에 관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 오늘은 혈액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네. 동의보감 그 2편 내경편에 보면 네. 혈액에 대해서 피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간직하는 게 좋고 만약에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를 네네. 이제 안내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피는 비장과 위장, 그 비위가 음식물의 기를 받아서 네. 그 음식물의 기를 곡식의 기운 그래서 곡기라 그러는데요. 네네네. 그 음식물의 기운을 붉게 변화시킨 것이 혈액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네네네. 우리 몸에 다니는 기운이 크게 기를 두 가지로 나누면 네. 위기하고 영기로 나누거든요. 위기와 네. 영기. 네, 위기는 우리 몸의 주위 바깥쪽을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있는 안쪽이 아닌 그 외 쪽으로 돌아다니는 길을 위기라 그러고 네네. 오장육부 안에 돌아다니는 길을 영기라 그러는데 네. 이 피가 영기가 되어서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눈은 그 피를 받아야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발은 그 피를 받아야 걸을 수가 있다라고 언급이 돼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혈액은 심장의 통솔을 받으면서 네. 저장은 간에 남는 피는 간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퍼져 나가는 거는 폐가 주관을 해서 퍼뜨린다. 그래서 안개처럼 쭉쭉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 곡식의 기운으로 양기가 생기고 음기가 불어난다. 그래서 음식물의 영양분을 붉게 변화시킨 것이 혈액이니까 혈액이 많아지면 몸이 튼튼해지고 혈액이 부족하면 몸이 쇠약해진다. 약해진다. 네, 이렇게 동의보감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사실 혈관 건강, 이 혈액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뭐 딕토스니 뭐니 이런 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혈액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로운 작용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사실 미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는 결국 음식에서 나오는 거로 되니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네요. 그럼 어떤 음식을 또 챙겨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혈관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인풋 따라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요. 네네. 좋은 인풋인 좋은 음식이 들어가야지 깨끗한 피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충분해야 되고 피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깨끗한 피여야 되고 그다음 충분해야 되고 그다음 잘 돌아야 되고 맞아요. 뭐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빈혈이 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피가 결국은 영양분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으면 영양 부족이 오죠. 그렇죠. 각 세포에.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피는 물하고 같고 기는 바람과 같다 그래서 기가 피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기가 돌아가야지만 피도 따라서 돌아다니고 기가 멎으면 혈도 멎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온 몸을 돌아다니는 뭐 흘러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기가 더워지면 피가 잘 돌고 기가 차가워지면 피가 잘 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체온이 좀 낮은 분들, 손발이 찬 분들은 결국은 혈액 순환도 잘 돌지 안 될 못하기 수가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라. 따뜻한 게 원래 체온이 36.5도 정상 체온이잖아요. 이거보다 차면 당연히 혈관도 조여들고 그래서 혈액도 잘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일단 따뜻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는 정답입니다. 그렇네요. 일단은 피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피가 깨끗하게 하려면은 일단 뭐 식습관이 가장 많이 좌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과식이죠. 그쵸? 그러면 배가 불러오르고 그득해질 경우에 생활도 절도 없이 하면서 힘을 만약에 에너지를 많이 썼다. 힘을 너무 지나치게 쓰면은 그 양낭맥, 음낭맥이 아니라 그 모든 기운의 경락 자체가 상해서
피가 코를 통해서 넘쳐 나온다. 아, 코피? 네, 코피예요. 네네. 이거 우리가 피곤하고 막 그럴 때 코피 난 적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 코피 날 때. 그래서 이 시작은 과식이 시작이에요. 과식이요? 네, 과식이 시작이고 그다음에 과로를 추가했을 때 이럴 때는 코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양의 랑맥, 양의 기운이 다니는 경락이 이제 넘쳐 흐르게 되면 코피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음의 낭맥이 심하면 그 피가 코가 아니라 항문으로 나온다. 예, 그게 이제 변혈이죠. 항문을 통해서 치질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피가 나올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처방이 나오는데 동의보감에서 제일 간단한 게 코피의 여러 가지 처방 중에 생마늘 있잖아요. 생마늘 한 개를 갈아서 그래서 동전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아서 왼쪽 콧구멍에서 코피가 나면 왼쪽 발바닥 중앙에 발바닥에다가요? 네. 거기다가 그 마늘 한 개 동전 사이즈를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곧 먹게 돼요. 진짜로요? 그 뒤에 이제 실천하면 돼요. 코피를 난 적이 제가 없긴 한데 그다음에 코피 환자가 오면 우리가 침으로 금방 더 빨리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집에서 할 때 만약 코피가 계속 나온다 그럴 때는 왼쪽 그러니까 왼쪽에서 코피가 난다. 그러면 왼쪽 발바닥 중앙에 거기 온포 파인데 있죠. 거기 용천이라는 혈자리인데 거기다가 그 마늘 하나를 갈아서 붙여놓으면 코피를 먹게 하는 응급 처방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코피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무리를 하거나 잠을 못 자고 피곤할 경우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코피를 잘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거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만성적으로 코피 나오는 분들은 일단 아까 비장 위장에서 곡식의 기운으로 피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이게 비장 기운이 약하면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피가 제대로 굳게 만드는 혈소판의 역할이나 뭐 이런 것들 작동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궁출혈 자궁에 이제 여자분들 출혈이 나오는 경우도 사실 비장의 비위의 역할이 커요. 그래요. 그리고 혈소판도 가끔 우리가 피 검사를 했을 때 혈소판 부족이 생겨서 이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처방이 되면서 양방에서는 거의 암 치료에 가까운 치료가 되는데 저희는 그게 그 비장 위장의 기능을 원인으로 보고서 그 치료를 하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해요. 그렇군요. 코피 나는 게 위랑 상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결국은 피는 이제 비위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잘 다스리면 피 자체가 건강해지고 또 깨끗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우리 건강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이 혈액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이렇게 혈액을 뭐 건강하게 지키려면 깨끗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아까 그 내가 생활이 지나치게 되거나 관리를 절도 없는 관리를 했을 때는 피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몇 가지만 더 언급을 해볼게요. 만약에 방광에 열이 너무 찼다. 그러면 소변에 피가 나오죠. 혈뇨를. 혈뇨에 피오줌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위장에서 만약에 그 열이 올라오거나 지나치게 되면 피를 토하게 되죠. 위에서부터 나오는 피거든요. 그리고 피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몸에 피기가 당연히 없어지고 얼굴에 윤기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출혈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걸 탈혈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살이 하얗게 되고 당연히 거칠어지고 윤기도 없고 맥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에 이 팔뚝에 퍼런 핏줄 많이 서는 게 몸에 피가 충분하지 않다요. 그래요? 그리고 몸에 뭔가 피가 새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그래서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도 맥박이 팔딱팔딱 왕성하게 뛰는 거는 왜냐하면 맥박이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편안하게 뛰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왕성하게 뛰는 것도 피가 어딘가에 새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다거나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피가 샌다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뭐 팔에 팔뚝에 퍼런 핏줄이 너무 많이 보이고 네. 눈에 보이는 그런 증상으로만 심장이 뛴다. 네, 심장이 막 뛰거나 또는 맥박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너무 펄떡펄떡 뛴다 그러면 내 몸에 피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전문가를 찾으실 필요가 있죠. 네네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혈액 건강 요거를 좀 관리하고 챙겨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피가 모자른 경우에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여러 가지 처방을 냈는데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거 3가지만 갖고 왔거든요. 삼재환이라고 하는 처방이 나왔는데 삼재환. 네, 삼재환. 피가 모자른 것, 피가 허한 것을 보하는 피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약은 딱 3가지가 필요한데 천문동, 숙지황, 인삼. 천문동, 숙지황, 인삼. 요거를 뭐 갈아서 꿀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차로 끓여서. 천문동, 숙지황, 인삼 자체가 피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절제도 하면서 이 약을 먹게 되면 이제 피가 모자라서 빈혈이 있거나 뭐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움증 같은 거 그것도 피가 모자른 케이스거든요. 이런 처방이 좋고 두 번째는 만약에 피가 그렇게 코피나 뭐 변혈이나 소변에 피가 나오거나 이럴 그 피가 흘린 다음에 몸이 너무 허했을 때 기운이 너무 피를 없을 많이 때, 쏟고 나서 그럴 때는 감초 볶은 거랑 건강 볶은 거 건강이 이제 생강 말린 거. 생강 말린 것도 볶아요. 볶고 감초도 볶고 볶아서 그래서 각 12g씩 해서 달여 마시게 되면 이제 피도 채워지면서 기운도 좀 살게 되는 기운은 돌리거든요. 그다음에 뭐 잘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물탕. 사물탕. 이건 뭐예요? 4가지 물건 그 약재가 4가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피에 관련된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할 수 있고요. 보통 여자분들이 피가 모자른 경우들이 많아서 뭐 생리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물탕은 여자분들한테 아주 좋은 처방이 가고요. 그리고 피에 관련된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약은 4가지예요. 사물탕, 숙지황, 백작약,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천궁. 그렇게 해서 각 5g씩 4-5g씩 해서 달여 마시게 되면 이것도 꾸준히 드시면 이제 도움이 되죠. 이게 피기가 달라지고요. 그래요. 얼굴도 벌써 이렇게 혈액 순환이 좀 좋아져서. 그렇군요. 일단 피가 모자랄 경우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뭐 삼재환이라든지 감초하고 아까 건강 볶은 거, 또 사물탕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드셔도 상관은 없는 건 거죠? 3가지 중에 하나만 하셔도. 혹시 이런 것들이 어떤 체질이라든지 이런 한약재를 드시면 좀 안 되는 분들 아니면 드시기 전에 좀 고려해봐야 되는 분들도 혹시 계실까요? 그 삼재환하고 사물탕 같은 경우에는 그 숙지황이라는 약이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위가 소화 기능이 너무 안 좋은 분들은 여기에다가 소화계통에 좀 좋은 약들을 좀 추가해서 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은 분들일 경우에는 약간 전문가 처방을 같이 받는 게 좋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는 집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한약재에 가면은 편히 구하실 수 있는 거로. 요즘 인터넷에서도 구입이 쉽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사셔다가 그냥 계속 이렇게 끓여서 그냥 차처럼 드시는 것만으로도 좀 피를 맑게 하고 피를 보충해 주는 그런 효과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말 이제 날도 더워서 그런지요. 이상하게 좀 뭔가 기력도 떨어지고 뭔가 그 피가 끈적끈적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혈액을 좀 건강하게 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슨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슨호 원장님과 함께 우리 혈액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뭐 이제 혈액이 깨끗해야 되고
혈액도 충분하게 많아야 되고 흐름이 이제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혈액이 모자랄 경우에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또 어떤 것들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혈액이 깨끗하지 않고 탁할 경우에 피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도 나오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피가 깨끗하지 않다고 일단 보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왜 그러면 피가 탁해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처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일부에서 우리가 언급하지 못했던 거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코피가 나거나 또는 피를 토하거나 기침할 때 피도 나오고 가래에 피 섞여 나올 때 지금 뭔가 피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한 방에 없애는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 관련해서는 밖으로 계속 나오는 경우에 너무 간단한 방법이 동의보감에 소개가 돼 있어요. 어떤 걸까요? 아까 마늘 발바닥 말고 그건 코피에 관련된 코피만. 거잖아요. 이거는 모든 피 출혈이 될 때, 그럴 때 나복즙이라 그래서 나복즙, 그냥 무즙이에요. 무즙이요? 무를 갈아갖고 즙을 내잖아요. 그거를 소금을 약간 타거나 술에 약간 타서 먹게 되면 이 지금 뭐 코피 나거나 피를 토하거나 기침할 때 피가 나오거나 가래에 피 섞여 나오는 이것까지 다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래요. 처방이 나와 있어요. 너무 쉬운데요? 그냥 무를 왜 무가 그런 피가 나는데 효과적일까요? 그 무의 씨를 나복자라 그러거든요. 나복자를 물에 이렇게 담그면요, 물을 다 흡수해 버려요. 그 정도로 이게 흡수력이 너무 좋아서요. 새 나가는 거를 끌어당겨서 이제 수렴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죠. 그래서 코피라든지 그냥 어떤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무즙을 갈아서 마시는 거죠. 마셔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꿀팁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 밖에 또 우리가 혈액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그다음에 이 출혈이 일단 생겼다 그랬을 때 그때는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출혈 시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짠 거를 먹으면 짠 거를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오래 보는 거. 아까 피가 충분해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눈에 피가, 눈에는 모세혈관들이 막 엄청 몰려 있는데 그때 만약에 오래 보게 되면 눈도 특히 깜빡거리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게 되면 피 사용이, 혈액 사용이 너무 지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보는 것도 요즘 뭐 컴퓨터라든지 무슨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막 뭐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결국 혈액 소모가 지나치게 되는 것까지 가니까 그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 땀을 많이 내는 거. 땀을 많이 내는 거. 뭐 운동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운동일 경우에 물론 너무 지나치게 하면 탈수 현상도 나오고 힘들잖아요. 그 땀구멍, 우리 몸에 땀구멍이 84,000개 정도 있는데 땀이 나올 때 노폐물만 빠져나오면 되는데 나의 영양분까지 결국은 피의 재료가 되는 성분까지 나와버리면 결국 피가 만들어지는데 부족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빠질 정도로 땀을 흘리거나 하는 그런 과다한 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피가 모자른 분들, 혈압이 낮아서 피가 모자른 분들이 사우나나 이렇게 찜질방 같은 데 가서 땀을 많이 빼고 나올 때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지럽고. 이 경우가 그 경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러 땀을 많이 내는 거, 억지로 이런 것들은 특히 피가 모자르고 혈압이 낮은 분들한테는 치명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네 번째는 일부러 피를 빼는 거. 일부러 피를 빼는 거요? 우리 체하거나 그랬을 때도 손 따서 피 빼고 그 정도 몇 방울은 부항 괜찮은데 같은 거 뜨시면서 사열 하시잖아요. 사열 부항 있잖아요. 그것도 피가 모자른 경우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사열 부항도 많이 여러 곳에 하다 보면 이거 나올 때 어지러워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가 탁해지는 경우, 일단 가장 큰 이유, 우리 혈액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나왔다. 높다. 가장 큰 이유는 이 피를 디탁스 청소하는 시간대는 낮이 아니라 밤이거든요. 밤에 잘 때 우리가 디탁스를 하는데 간이 그거를 주관해가
주간에서 피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뱃속에 음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 경우에는 피 청소를 미뤄두고 뱃속에 음식을 소화해야 되거든요. 결국 뭘 많이 먹어서 그런 거네요. 네, 늦게 먹어서. 네, 저녁을 먹고 이게 완전히 속을 비워놓고 소화된 다음에 잠을 자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게 평균이 제일 4시간? 건강한 사람은 4시간. 네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5시간 정도 있어야지 되는데 저녁을 먹고 좀 늦게 먹고 요즘은 뭐 반주도 하시면서 그렇죠. 거기다가 야식까지 해버리면 이거 치명적이죠. 제가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높은 편으로 나오거든요. 늦게까지 먹어서. 그게 가장 큰 이유. 그렇군요. 네, 가장 큰 이유. 그러면은 늦게 먹지 않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공복을 유지를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죠. 저절로. 그렇군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저녁에 소화가 5시간이 지나도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이라든지 구운 고기. 구운 고기. 네네네. 구운 고기는 3일 동안 소화를 시켜요. 그래요? 그것도 그냥 소화가 아니라 산성가스를 만들면서. 그래서 구운 고기는 솔직히 아침 점심 때 의학적으로는 아침 점심 때 드시는 게 좋고요. 네네네. 저녁 때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 삶거나 쪄서 지방을 빼고. 근데 보통 우리는 저녁에 일 끝나고 퇴근해서 그때 지지고 볶고 하시면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진짜 안 좋은 거네. 피검사하면 혈압 환자들이 뭐 거의 3명 중에 1명 이상이고 콜레스테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는 아마 이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네. 구운 고기를 드시려면 아침에 드셔라. 구운 고기의 지방이 세츄레이트 포화가 돼버리거든요. 굳어버리니까 3일 동안 간이 해독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나 드시면서도 이게 잘 소화가 되는 음식인지 이런 거를 좀 고려하시면서 드셔야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식이에요. 간식? 뭐 스낵 종류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몸에는 그 위장이 하루에 3번만 일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루에 3끼 먹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간식을 드시는데 간식도 위에서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게 만드는 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밀가루 음식이에요. 밀가루. 과자 많이 드시잖아요. 과자빵. 그래서 그 어느 업체 가니까 아예 간식을 매일 갖다 놓는데 그 직원들이 힘들까봐 갖다 놓으시는데 그걸 빵을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도 아침에 출근하면 늘 빵이 있습니다. 빵이에요. 결국은 직원들 건강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렇군요. 오히려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피는 탁해져요. 먹을 때는 입에 달고 뭔가 기력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거기 흰설탕도 많고 밀가루 성질은 차가운 데다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있는 경우는 밀가루 빵으로 된 과자나 하시면 안 되는데 그걸 먹게 되면 훨씬 더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강화가 되죠. 그렇군요. 걔네끼리 친해요. 그래서 아주 더 숫자가 많아지죠. 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샌드위치를 먹고 나왔는데 정말 안 좋은 거네요. 샌드위치, 빵, 국수 이런 거는 밀이 없는 걸 찾으시면 돼요. 없는 걸로. 밀이 없는 밀가루가 아닌. 요즘은 알몬드가루나 뭐 다른 재료로 또는 위프리 밀이 없는 그런 빵하고 뭐 국수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에 오히려 맛을 들이고 입맛을 바꿔놓는 게 나중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뭐 피 건강을 챙기는 거. 근데 챙기는 거 전에 피 건강을 망가뜨리는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무슨 그 중성지방을 올리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실천을 하셔도 기본적으로 혈액 건강이 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약을 의사한테 처방받았잖아요. 그거 먹고 하루에 3끼를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피가 탁해지는 음식을 먹으면 소용없는 거죠. 소용없는 거죠. 일단 원인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있는 탁한 피 지금 현재 형성이 됐다 그러면 간단하게 없애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디탁스하는 그 주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익힌 비트랑 토마토예요. 익힌 비트와 토마토. 특히 비트의 그 강한 성질이 비트의 독이 약간 있거든요.
피를 청소하고 피의 양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토마토는 심장약으로 쓰는 과일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뭐 사과 넣어도 되고요. 네, 요즘에 뭐 ABC 주스라 그래서 사과랑 비트랑 당근 요거 유행이었잖아요. 예. 그거 추가하셔도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토마토 추가되는 거죠. 네네. 근데 요거를 대신에 익힌 걸로 익혀서 드셔라. 반드시 익혀야 돼요. 비트의 그 독성분이 어느 정도는 중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요런 디톡스 주스를 좀 챙겨 드셔도 괜찮고요. 네네. 요걸 꾸준히 드시게 되면 하루에 이거 미니멈은 하루에 2컵 이상이거든요. 네네. 3컵 먹으면 너무 좋고 빈속에 드셔야 더 효과를 발하고요. 이거 한 컵만 드셔도 배 부르지 않을까요? 네네네. 네네. 뭐 영양분은 충분하진 않지만 식사 대용으로 먹기엔 그래도 식전에 먼저 먹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양탕 드시는 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뜨거운 물에 찬물 반반씩. 그러고 나서 이 비트 주스를 마시고 뭐 식사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녁 때 만약 점심 때 못 드시면 저녁 때도 이거 한 잔 드시고 저녁을 드시는 게 그러니까 항상 식사를 하시기 식전에 드시는 게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를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직립하고 낮에 앉아 있고 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심장에서부터 다리로 만류인력을 따라서 쉽게 내려갔다가 심장이 이 피를 다시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일할 때 앉아 있을 때는 이 골반에 있는 혈관을 꺾어 놓고 그죠. 그다음에 무릎 오금 뒤에 혈관도 꺾여져 있잖아요. 다리에 있는 피가 잘 못 올라오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잘 때 바로 누우면 심장이 낮에 못했던 그 피를 끄집어 올리려고 이제 뭔가 막 힘을 애를 쓰는군요. 써요. 그래서 나중에 간에다가 그걸 보내서 간이 검사를 받게 간이 검사할 수 있게 이제 보내주는데 이 작업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잠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잠을 푹 못 자게 되고 불면증의 원인. 잠의 퀄리티도 떨어지니까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자기 전에 다리를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조격 너무 좋거든요. 발을 뜨거운 물에 한 15분 정도 42도 정도 화씨로는 108도 정도 거기다가 15분 담궈놓으면 낮에 못 올라왔던 피를 발에서부터 펌핑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곤함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피를 돌려주는 거군요. 그래서 심장이 하는 일을 대신해 주니까 심장이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그러면서 심장이 빨리 안정을 취할 수 있어서 잠자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잠의 수면 퀄리티도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로 우리 피를 좀 건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건강하게 해주는 뭐 피가 모자랄 때 좀 드실 수 있는 그러니까 차로 드실 수 있는 한방 재료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피가 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좀 습관처럼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 해봤는데도 뭔가 계속해서 혈액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실 때는 아무래도 내원을 하셔서 전문가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베버리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우리 제이슨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제가 원장님 전화번호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213 지역이고요. 500에 7447번 213 500에 7447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혈액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